뮤지컬이 대중문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티켓값을 가지고 저는 대중문화일 수 있을까? 배가 고파서 예술이 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추천해도 좋겠다. 사실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전곡을 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그 배우를 만났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 얘기 가르쳐준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현대사회는 문화가 산업화되는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신하희 아나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티켓을 많이 판 문화상품 뮤지컬이거든요. 예, 라이언 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를 팔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8조 5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끝난 기록 아닙니다. 지금도 벌고 있어요. 예, 지금도 뉴욕과 런던에 가시면 제일 인기 있는 공연 중에 하나 라이언 킹입니다. 한 석 달 전인가요?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나왔었죠. 어떻게 뮤지컬 라이언 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 그 흑인들의 삶을 변화시켰나라는 내용의 특집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문화산업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뮤지컬 평론가로 활동을 하며 뭘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즐길 수 있고 더 만끽할 수 있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의미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퀘스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되셨으면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게 티켓값이에요. 저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할인을 받으면 10,000원 이내에 몇천 원으로 한 편을 볼 수 있다면 뮤지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뮤지컬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뮤지컬이 대중문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티켓값을 가지고 저는 대중문화일 수 있을까?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문화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티켓 가격이 비싼 것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관객들이 뮤지컬을 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문화상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거의 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뮤지컬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1년에 몇 편이나 보십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0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보고 싶은 건 뮤지컬인데 한 편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혹시 못 보셨다면 무엇이 걸림돌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와 비교해서 나오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이 이 장르가 대중화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따져보면 공연은 티켓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인 배경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영화 같은 것은 연기를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녹화를 해서 다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재생의 예술 장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뮤지컬은 매일 밤 배우가 직접 무대에 나와서 라이브로 공연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현장 예술, 즉 재연의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뮤지컬이 갖고 있는 그 재미 혹은 특성이 더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대 예술은 그래서 아무래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은 그 공연 예술 중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싼, 즉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공연 예술 장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페라나 발레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티켓값 아주 그냥 전곡을 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자, 또 마음에 드는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교수님? 물음표가 2개가 있으시네요. 아까 교수님 강연 중에 뮤지컬을 알고 보면 더 재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뭘 어떻게 알고 보면 더 재밌을까요? 어떤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뮤지컬 아무래도 음악이 나오잖아요. 멜로디를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일부러 공연보다 앨범을 먼저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사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선율만 좀 익숙한 다음에 공연장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작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공연을 보자마자 다시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은 감상법입니다. 음악을 듣는데요. 아까 공연장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재미난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평론가들이 쓰는 평론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평론가들은 감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나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작품을 좀 보신다면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의미 있는 체험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배우들의 수입이라고 써놨는데요. 서양에서는 어느 정도 배우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예술이 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면서요. 잘못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산업은 이 뮤지컬뿐만이 아니고 많은 문화산업들은 다수의 참여자 중에 소수의 승자를 찾는 게임입니다. 예, 그건 늘 똑같죠. 예, 방송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물론 뮤지컬도 그렇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배고픈 예술이라고 정말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이 한국어 공연이 2001년도에 올려졌거든요. 당시 그 공연이 4개월 공연을 하는데요. 제작비가 140억 원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죠. 140억 제작비를 그 당시는요. 2001년도면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3편, 4편 만드는 금액이 공연에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연이 매출을 얼마를 기록했냐면요. 194억을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죠.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공연도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구나. 꼭 배고픈 예술 산업 분야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배우들이요. 요즘 배우들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배고픈 배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배우들도 있죠. 예전에는 모두가 다 배고팠다면 이제 뮤지컬 같은 장르는 성공을 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면 돈을 벌 수 있는 장르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장르 혹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로 성장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배우 노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에 출연을 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들이 있죠. 또 반면 로열티 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작비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일정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놔서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주연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이고요. 교수님께서 보셨던 뮤지컬 중에 이거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추천해도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지컬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작품이 한 300편쯤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래서 재밌고 저 작품은 저래서 재밌고 배우들이 꼭 봐야 되는 작품은 글쎄요, 제 생각엔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 안에 배우는 그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구현해내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만한 그런 경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잘 춰요. 뮤지컬 배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고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가장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코러스 라인.
코러스 라인은요, 그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무대로 전면에 끌어낸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공 뒤에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코러스에 대한 얘기를 담아낸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코러스였는데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그 한 명 한 명이 왜 무대에 서게 됐는지 그 사연들을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75년도에 시카고 같은 명작도 물리쳤었던 그 작품 코러스 라인을 보신다면 아마 아주 큰 감명도 받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가에 대한 지혜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뮤지컬은 참 재미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뮤지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뮤지컬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기, 무용도 들어가고 행동이 좀 많이 오페라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인 걸 다 떠나서 뮤지컬은 삶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뮤지컬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뮤지컬은 약간 예술적이면서 대중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그럼 뮤지컬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뮤지컬은 대중문화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이 고급 문화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뮤지컬은 대중문화의 한 장르다. 텔레비전과 비슷하고요. 영화와 비슷하고 대중음악과 비슷한 것이 뮤지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뮤지컬한 명사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어원으로 말하자면 형용사죠. 음악적인 음악을 활용한 무대에서 올려지는 모든 공연물들을 우리는 뮤지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태생적 배경을 보면 뮤지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뮤지컬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극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뮤지컬은 나이트아웃 한다고 그러죠. 영어에서. 밤에 나가서 즐겁게 즐기고 보는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여각거리로 시작한 것이 뮤지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라디오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20년대 이후고요. 텔레비전은 1950년대 이후에 나옵니다. 텔레비전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됐어요. 이제 겨우 한 80년? 그런데 이렇게 대중문화의 모든 것처럼 불리는 것을 보면 정말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텔레비전이 자리매김하기 이전 시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초반에는 사실은 뮤지컬이 텔레비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매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을 볼 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즐겁게 재미있게 감상하신다면 그게 더 뮤지컬을 접하는데 좋은 접근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교수님